자, 수고하셨습니다. 자, 이제 책 177쪽에 3장 건축 절차입니다. 뭐 건축 절차의 기본 흐름은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개발링 허가나 건축 허가나 흐름들은 비슷하게 갑니다. 당연히 허가 신청을 넣는 거죠. 허가 신청을 넣으면 그러니까 기준에 맞으면 허가, 안 맞으면 불허가인 거고요. 그다음에 허가를 받은 다음에 건축을 할 수 있죠. 그다음에 건축을 허가받은 대로 했는지 어긴 거 있는지 없는지 공사 끝났음에 대한 검사, 준공검사, 건축법에서는 사용 승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흐름들을 갖게 되고, 그러니까 그런데 그러니까 건축법에 이러저러한 이제 전문가 위원회들에 대한 그 건축위원회가 있죠. 건축위원회에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습니다. 그에 대한 걸로 1번 문제요. 건축법상 건축 분쟁 조정에 대한 내용 중 옳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 먼저 역시 해설 먼저 보고 가시죠. 해설에 동그라미 1, 2, 3 해설 아래 표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먼저 보고 가시죠. 건축과 관련해서 이러저러한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A라고 해서 A형, 뭐 단독주택 여러 집이 있습니다. 그런데 B, 아파트 건설회사가 와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벽이 쩍쩍 금이 가고 바닥이 쩍쩍 갈라지고 있습니다. 옆집에서 잘못 공사를 하는 거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피해배상해라 라고 하는데, 이쪽에서는 뭐 우리는 아무 잘못도 없다. 뭐 6개월 전에 아르헨티나 지진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그런 모양이다. 버티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헌법에 보장된 기본 권리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서 판사의 판결을 구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소송으로 간다. 그건 엄청 큰 일이죠. 또 개인들이 큰 회사를 대상으로 소송해서 이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자, 이런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건축법에 전문가위원회가 있죠. 그러니까 건축위원회가 있는데 그 중에 일부 전문가들이 모여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도움을 주기로 정하고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먼저요. 그러니까 A, B 답답한 어느 한 명이 가서 상담 신청을 하는 거죠. 도대체 저 사람들이 저렇게 버티고 있네요. 그래서 전문가들이 보고, 아이고 그거는 그쪽 말이 그러시네요. 그런 점이 있네요. 그래서 무슨 상담을 해줬습니다. 그러면 상담을 해줬으면 그거는 B하고 관계가 있나요? B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죠. A가 상담 신청해서 상담받은 거에 지나지 않는 겁니다. B는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B도 받으면, 그러니까 둘 다 기명 날인을 하면 A, B의 합의가 되는 거죠. 또 다른 경우에는요. A, B 우리들이 그만 싸우자. 그러니까 우리들이 같이 전문가한테 맡기자. 전문가 의견에 따르자. 그러면 맡기자고 해서 전문가들한테 맡기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이 결론을 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사인을 할 필요가 있나요? 사인할 필요 없이, 사인은 여기서 이미 했죠. 그러니까 이때는 따르면 바로 합의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모든 과정에서 헌법에 보장된 소송으로 가면 이거는 도와주자는 거니까 다 끝나는 거죠. 다 중단되는 거고요. 잠시 멈춤이 아니라 중단되고 소송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여기도 역시 소송으로 가지 않았을 때 합의가 되는 거죠. 이것을 그런데 뭐라고 하고요? 조정신청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요. 그 상담안 내주는 것을 조정안을 내준다고 얘기를 합니다. 다음에 맡기자고 했다고요. 맡기자는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결재 그 글자를 써서 재판의 재, 결재의 재를 써서 재정신청이라고 하고요. 그러니까 이쪽에서 재정문서가 나왔습니다. 소송으로만 가지 않으면 합의가 된다라고 하는 거고, 그 절차도 있죠. 60일, 15일, 120일, 60일이 있습니다. 조정신청이 있으면 60일 안에 대답을 해줘야 되고, 그러면 15일 안에 그러니까 수락 여부를 대답하게 됩니다. 재정신청이 들어오면 120일 안에 결론을 내줘야 되고, 그로부터 60일 안에 소송으로만 가지 않으면 둘 간에 합의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보이겠습니다. 1번 문제요. 건축분쟁 조정에 대한 내용 중 옳은 것은 1번, 그러니까 국토부, 시도, 시군구에 분쟁위원회를 둔다. X 틀렸죠. 해설 1번이요. 국토부에 두는 겁니다. 어디에 무슨 문제가 생겼는데 그게 원래 집안이 그러한지 아니면 그 건축의 시공상의 문제인지 B의 잘못인지 그런 거 따지는 게 보통 문제가 아니죠. 아주 전문적인 기술적 판단을 요하는 겁니다. 그래서 중앙에만 이 분쟁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토부에 분쟁위원회를 둔다가 되는 거고요. 동그라미 2번, 지문 동그라미 2번이요. 건축법은 분쟁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서 그 소요된 비용을 부담하는 것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지 않다. X요. 규정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이 조정 과정, 재정 과정에 들어가는 돈을 우리 국민 세금으로 할 수는 없잖아. 없죠.
A, B 둘에 싸움 붙은 겁니다. 그러면 둘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둘이 내는데 그것 갖고 서로 다툼이 생길 게 또 뻔하고요. 그러면 조정위원회에서 정한다. 분쟁위원회에서 정한다. 분쟁위원회에 조정위원회도 있고 재정위원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3번요. 분쟁위원회는 당사자의 조정 신청을 받으면 120일 이내에 절차를 마쳐야 된다. 조정 신청은 60일 이내에, 재정 신청은 120일 이내에 절차를 마치게 되어 있습니다. 3번 틀렸고요. 4번 조정위원회는 조정에 필요한 경우 법원의 영장을 받아 위원 등으로 하여금 관계사업장에 출입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법원의 영장을 받아 XXX요. 법의 힘에 의해서 당연히 가서 조사를 해야 되는 거죠. 법에 의해서 가는 거지. 무슨 도둑놈 잡으러 가는 거 아니잖아요. 법원 영장 필요 없습니다. 동그라미 5번 관계 전문 기술자 간의 분쟁은 분쟁위원회의 조정 대상이 된다가 있고요. 그러면 여기서 이런 다툼에 대해서 하는데 어떤 다툼에 대해서 할 거냐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건축 관계자끼리의 분쟁, 그러니까 주민끼리의 분쟁, 그리고 전문 기술자끼리의 분쟁, 그리고 관계자와 주민, 주민과 기술자, 기술자와 관계자 사이의 분쟁에 대해서 조정, 재정을 합니다. 따라서 5번이 맞습니다. 2번 문제요. 분쟁위원회 내용으로 틀린 것은 동그라미 1번 건축 관계자와 해당 건축물의 건축 등으로 해서 피해를 입은 인근 주민 사이의 분쟁의 조정, 재정은 분쟁위원회의 소관사항이다. 맞습니다. 관계자끼리의 분쟁, 주민끼리의 분쟁, 기술자끼리의 분쟁, 그들 사이의 분쟁. 맞습니다. 2번 조정 신청은 해당 사건의 당사자 중 1인 이상이 하며 재정 신청은 당사자 간에 합의로 한다. 맞죠? 상담 신청 맡기자. 맞습니다. 그러니까 3번 질문요. 그러니까 조정은 3인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조정위원회에서 행하고 재정은 5인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재정위원회에서 행한다. 맞습니다. 전문가 인력 풀이 있다고요. 전문가 풀이 있고 그러니까 이런 상담 신청, 맡기자 신청이 들어오면 그 건건에 대해서 그러니까 위원들을 배정을 하는 거죠. 여기는 3명이 들어가서 하면 되고 그러니까 건건마다요. 이거는 5명으로 구성을 합니다. 3번 맞습니다. 4번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하고 조정세에 기명날이란 때에는 당사자 간의 재판상의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화해까지는 아니죠. 그러니까 화해 틀렸고요.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우리가 쓰는 일상 국어가 지금 아닌 거죠. 국어가 아니라 법적인 용어들입니다. 화해, 서로 그러니까 친구끼리 싸웠다고요. 야, 화해해. 그 화해가 아니라고요. 재판상의 화해입니다. 재판 용어 중에 화해인 거고요. 그건 판사의 판결과 거의 같은 효력을 갖는 겁니다. 판사가 어떤 사안에 대해서 이거 끝까지 버틸래요? 내가 그래서 판결을 내릴까요? 아니면 여기서 둘이 화해를 이렇게 이 내용으로 합의를 하실래요? 그게 이제 화해인 겁니다. 이 내용으로 마무리를 하실래요? 화해이죠. 판사가 내린 게 화해니까 판결과 같은 거고 화해를 바꾸려면 그건 뭐냐면 그러니까 그 판결을 바꾸듯이 법원의 판결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합의 수준인 거죠. 동그라미 그래서 4번이 틀린 거고요. 4번이 틀렸고요. 5번 분쟁위원회가 행하는 조정 등의 절차는 이 법 또는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하지 않는다. 기본적으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요 안에서 3명, 5명이 각각 회의를 하는데 그 모든 내용을 다 공개하면서 진행하는 게 아닌 거죠. 이러저러한 다툼이 세게 걸려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4번이 틀린 겁니다. 그러니까 5번이요. 그래서 4번이 틀렸고 다음 3번 문제죠. 건축허가의 사전 결정에 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있는데 사전 결정이라고 하는 말이 뭔지에 대해서 잠깐 보도록 하시죠. 그러니까 해설을 보겠습니다. 해설에 동그라미 5번 사전 결정을 통지받은 것으로는 건축에 착수할 수 없고 건축 허가를 받아야 건축에 착수할 수 있다. 당연히 허가를 받아야 건축을 하는 겁니다. 사전 결정이 무슨 얘기냐고요. 계속해서 보시죠. 사전 결정 신청자는 사전 결정 통지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해야 하며 이 기간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지 않으면 사전 결정 효력이 상실된다. 건축주가 원하는 경우 건축허가 신청 전에 원하는 건축물을 해당 대지에 건축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건축허가 사전 결정을 신청할 수 있게 하여 토지 매입, 도면 작성 전에 입지 규모에 대해서 미리 확인을 받을 수 있어 국민 편의를 향상시킨 제도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사전 결정이 뭔지에 대해서 지금 그 해설이 있었지만 좀 더 추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죠. 보겠습니다. 사전 결정이 없을 때요. 이 제도가
있지 않을 때 어떻게 되냐면 105번 땅이 있습니다. 현재 소유자는 B예요. 그 땅을 A가 사서 그 땅에다가 3층 학원을 짓고 싶다고 보죠. 자, 그러면 땅에 대한 법 300개, 건축물에 대한 법 100개가 있는데 A가 그걸 다 알 수 없죠. 그러면은 그 땅을 사서 A가 이 땅을 사서요. 또 돈을 줘서 건축 도면을 확보해서 도면을 작성을 해서 그다음에 허가 신청을 넣습니다. 그런데 허가가 나면 좋겠지만 만약에 불허가가 날 수도 있잖아요. 뭔가 빈틈이 있어서 불허가가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이제 A는 뭐 해야 돼요? 땅 팔면 되죠. 땅 팔고요. 다시 107번 땅 다시 삽니다. A가 땅 사서 다시 도면 넣겠죠. 그래서 또 허가 신청 넣습니다. 또 불허가요. 그러면 뭐 하면 되죠? 땅 팔면 되죠. 땅 팔아서요. 다시 109번 땅 사고요. 다시 도면 작성해서 넣습니다. 불허가요. 뭐 하면 되고요? 땅 팔면 되죠. 한도 끝도 없고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엄청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런 낭비를 줄이자라고 하는 게 건축허가에 대한 사전 결정인 거죠. 사전 결정이라고 하면 사전 결정 신청을 넣는 거고요. 그거에 대해서 관청에서 사전 결정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달리 얘기하면 상담과 거의 비슷한 수준이에요. 상담 신청을 넣어서 관청에서 상담을 한다는 겁니다. 즉 뭐냐면 여기 B 소유의 105번 땅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A가 나 첫 땅에 3층 학원을 짓고 싶은데 첫 땅에 3층 학원을 짓고 싶은데 된대요 안 된대요 물어보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저쪽 관청에서 검토를 해서 안 됩니다 라고 하면 A는 지금 이 땅을 사지도 않은 거죠. 또 그 다음에 건축 도면은 간략 도면입니다. 간략 설계도서니까 세부적인 도면까지가 안 들어간 거예요. 그냥 그야말로 3층 학원이 되는지 안 되는지만 물어본 겁니다. 105번이 안 된다고 했으니까 A는 또 다른 땅을 알아보면 되죠. 107번 해서요. 그러면 이 땅에다가는 이런 건물은 된대요 안 된대요 물어봤다고요. 안 된다고 하면 또 딴 땅 물어보면 되는 거죠. 근데 107번 땅이 그 땅에는 그거 됩니다 라고 사전결정을 받으면 그 다음에 사전결정을 받은 다음에 A가 107번 땅을 돈 주고 사서 그 다음에 정식 도면을 떠서 그 다음에 허가 신청을 넣게 된다고요. 자, 그렇게 하면 관청에서 이미 검토해서 그거는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특별히 A가 바꾸지만 않으면 허가가 당연히 나오게 되는 겁니다. 또 2년 안에 허가를 신청하지 않으면 사전결정 효력이 상실된다. 그렇게 써져 있긴 한데 그 말은 바꾸어서 얘기하면 뭐냐면 A가 여기 물어봤던 것을 바꾸지만 않으면 2년 안에는 법이 개정되더라도 당연히 허가가 나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땅을 사지 않아도 되죠. 정식 도면을 쓰지 않아도 되죠. 그리고 그런 상태에서 되는지 안 되는지를 확인하고 사전결정을 받고 그 다음에 땅을 사서 정식 도면 작성해서 허가 신청 이미 확인받은 상태니까 당연히 허가가 전제로 깔리는 거죠. 하는 거니까 A에게 큰 혜택이 되는 겁니다. 이러한 것을 사전결정 신청 사전결정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보시죠. 틀린 것은 3번 문제예요. 동그라미 1번 허가 대상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허가권자에게 그 건축물을 해당 대지에 건축하는 것이 이 법이나 다른 법령에서 허용되는지에 대한 사전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 맞고요. 그러니까 동그라미 2번 사전결정 신청자는 건축위원회 심의와 어찌고 법에 따른 교통영향 평가서의 검토를 동시에 신청할 수 있다. 이거 물어볼 때 이것저것 더 합쳐서 물어볼 수 있다고요. 나중에 심의에서 덜컥 안 되거나 교통영향 평가에서 덜컥 안 될 수가 있는데 그걸 미리 물어보면은 미리미리 다 확인받을 수 있으니까 훨씬 개운하겠죠. 동그라미 3번 허가권자가 사전결정 신청자에게 사전결정을 통지한 경우에는 국토개혁법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 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뭐고요? 원스톱 서비스 한 방에 처리해 준다는 거죠. 이 땅은 손댈 수 있대요 없대요 또 같이 물어보고 그거에 대해서 대답을 해주는 겁니다. 동그라미 4번 허가권자는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회의를 사전결정 신청일 또는 건축허가 신청일부터 10일 이내에 개최해야 된다. 복잡한 민원이죠. 땅에 대한 법 300개, 건축물에 대한 법 100개 여러 가지 법이 걸리는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 계속 관계 부서의 서류를 돌리고 한도 끝도 없이 시간이 걸리겠죠.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싹 모여서 검토를 하는 겁니다. 한 자리에 싹 모임.
복잡한 민원 한 방에 처리하자고요. 공무원들 다 모의. 그게 일괄협의회죠. 동그라미 5번. 사전결정 신청자는 사전결정을 통지받은 경우 건축에 착수할 수 있다. X요. 이거는 상담받은 거죠. 간략도면 상담받은 겁니다. 정식도면을 넣어서 허가가 나와야 건축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대답 들은 거는 입지 용도 규모요. 107번 땅에 3층 규모의 학원 됩니다. 까지만 된 거니까 거기에 그러면 벽 두께는 어떻게 하고 뭐 내장은 어떻게 하고 뭐 전기라든지 이런 설비들은 어떻게 갖추고 그 모든 도면은 나중에 들어가는 거죠. 그게 있어야만 건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틀린 것은 5번이 되는 거죠. 4번 문제요. 그러니까 건축 허가에 대한 내용 중 틀린 것은 동그라미 1번 도시공개시설 또는 그 예정지에 건축하는 가설건축물은 건축허가를 받는 대신 신고하고 건축할 수 있다. X요. 가설건축물 두 가지가 있었죠. 허가대상, 신고대상이 있습니다. 허가대상은 시설 부지 예정지에 짓는 거죠. 허가받아야 됩니다. 1번이 틀렸고요. 2번 건축허가를 받을 때는 국토계획법에 의한 개발인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원스톱 서비스 21가지 한 방에 처리해준다가 있습니다. 동그라미 3번 건축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건축물을 양도받은 자는 건축주 명의 변경 신고를 해야 된다. 맞죠? 대한민국 자본주의 사회입니다. 아파트 사고 팔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건물 사고 팔 수 있죠. 건물 10층짜리 건물 사고 팔 수 있습니다. 9층짜리는요. 10층인 건물 10층이 목적인데 지금 9층까지 짓고 있는 거 사고 팔 수 9층까지 지어진 상태에서 사고 팔 수 있죠. 1층 상태에서 사고 팔 수 있죠. 허가받은 상태에서 아직 착수하지 않았는데 사고 팔 수 있죠. 사고 팔 수 있습니다. 근데 건축 관계자가 누군지를 관청에서 알고 이러저러한 조치를 해야 되잖아요. 관계자가 지금 바뀐 거죠. 건축주가 바뀌었으면 관청에 알려야죠. 건축주 명의 변경 신고를 해야 됩니다. 맞고요. 4번 국토부 장관은 국토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2년 이내 기간 동안 건축허가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할 수 있다. 맞습니다. 건축법 2년 플러스 1년 허가 제한, 착공 제한 할 수 있죠. 5번 허가받은 자가 허가받은 날부터 1년 내 공사에 착수하지 않으면 건축허가를 취소해야 된다. 맞습니다. 4번 문제 틀린 것은 1번이요. 5번 문제 건축법령상 사용승인과 관련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으로 가는데요. 이제 마지막 공사 끝났음에 대한 검사이죠. 그러니까 건축법에서는 이 콘크리트 비비는 과정은 내용도 많지 않고 그건 시험의 주된 초점이 아닙니다. 사용승인인데 그 사용승인에 대해서 앞에 전체 검사가 사용승인이고 그 다음에 부분검사 받아서 쓸 수도 있죠. 그 부분검사를 뭐라고 하고요. 그러니까 임시 사용승인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그러니까 사용승인을 받고 또 이제 부분 검사를 받아서 쓸 수가 있는데, 근데 좀 그 예외가 좀 이상하기는 돼 있습니다만, 그렇게 규정이 돼 있으니까 우리가 이제 따라갈 수밖에 없고요. 동별로도 사용승인을 받을 수가 있다. 부분이면은 세 동을 짓는데 한 동만 먼저 사용승인 받을 수 있다. 부분인데요. 부분이지만 동별로 사용승인 받을 수도 있다. 임시사용승인만이 아니라 사용승인을 받을 수도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용승인에 대해서 신청이 들어오면 7일 안에 그러니까 검사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검사 기간이 얼마가 걸릴지는 알 수가 없어요. 검사에 합격하면 사용승인을 내주는 겁니다. 임시사용승인은 부분검사니까 나머지 공사 끝내야죠. 얼마 안에요? 2년 안에 끝내야 됩니다. 근데 큰 공사 같으면 2년 안에 다 끝낼 수가 없겠죠. 연장할 수 있다. 얼마나? 없어요. 몇 회나? 없어요. 횟수나 기한에 제한 없이 2년 이내로 하되 연장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것 빼고는 동별이 부분이 되기도 하고 동별로 사용승인을 받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게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7일 내 검사에 들어간다. 두 가지 빼고 나면 흐름으로 아실 수가 있는 내용입니다. 자, 보시죠. 5번 문제요. 그러니까 건축법 사용승인과 관련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동그라미 1번 감리자를 지정한 건축물의 건축주가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에는 감리자의 감리완료 보고서를 첨부해야 된다. 뭐 당연하죠. 맞습니다. 감리, 불법자재 쓰는지 아닌지
도면대로 제대로 하는지 아닌지 감독하는 사람이 감리자입니다. 나중에 무슨 사고가 생기면 감리자가 더 큰 처벌을 받게 되죠. 동그라미 2번. 건축주는 원칙적으로 사용 승인을 얻은 후가 아니면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맞고요. 원칙 맞습니다. 동그라미 3번. 하나의 대지에 둘 이상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동별, 공사를 완료한 경우, 동별로도 사용 승인을 받을 수 있다. 맞다고요. 부분만이 아니라 동별로도 사용 승인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4번. 허가권자는 사용 승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신청서 받은 날부터 7일 내에 사용 승인을 위한 검사를 실시하고 쉼표. 검사가 몇 달 걸린지 모르는 거죠. 나중에 검사에 합격된 건축물에 대해서 사용 승인서를 교부한다. 맞고요. 5번. 임시 사용 승인 기간은 1년이며 1회 하나의 1년 연장 다 틀렸죠. 2년 이내로 하고 연장할 수 있다. 끝입니다. 5번이 틀렸습니다. 6번 문제요. 그러니까 건축법 건축물의 사용 승인에 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동그라미 1번. 건축주가 건축공사 완료 후 건축물을 사용하려면 건축공사 완료 이전에 공사 감리자에게 그 건축물 전체의 사용 승인을 신청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일단 뭐 국어가 아닌 거죠. 국어도 아니고 어디 뭐 손댈 수 없이 다 틀렸습니다. 건축주가 건축공사 완료 후 사용하려면 건축공사 완료 이전에 다시 돌아가요. 건축공사가 완료된 후에 감리자에게요? 아니죠. 허가권자에게 시공구 등 허가권자에게 사용 승인을 신청해야 되는 거죠. 1번은 그냥 국어가 아니게 다 틀렸고 동그라미 2번. 건축주가 사용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가동 개시,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한 방에 처리해준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건축 허가 때 21가지 한 방에 처리해주죠. 원스톱 서비스. 사용 승인이면 그것에 이어지는 각각의 것들을 같이 처리해주는 겁니다. 물론 다 서류를 동시에 내고 관청끼리 협의를 하는 거죠. 서류를 내고 관청끼리 협의를 하는 겁니다. 한 방에 처리해준다. 원스톱 서비스 맞고요. 3번. 허가권자는 사용승인 신청을 받은 경우 7일 내 사용승인서를 내줘야 된다. X요. 이 기간이 몇 달 걸릴지 알 수가 없죠. 7일 내 검사에 착수하는 겁니다. 지금 2번이 맞는 거였죠. 4번요.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을 위해서는 시공자가 작성한 감리 중간보고서, 공사 예정도서를 첨부해야 된다. 1번도 국어가 아니고 4번도 국어가 아니고요. 이런 거는 뭐 틀릴 얘기 없겠죠. 감리보고서는 시공자가 아니라 감자가 작성하는 거고요. 또 공사가 다 끝났는데 공사 예정도서를 첨부하는 게 아니라 공사 완료도서를 첨부하는 거죠. 감리 중간보고서 또 감리 완료보고서도 내고 공사 완료도서를 내는 겁니다. 4번 틀렸고요. 5번 질문요. 그러니까 사용승인서 교부하기 전에 공사가 완료된 부분이 건폐율 용적률 법정 기준에 적합한 경우 허가권자는 임시 사용을 승인할 수 있으며 그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완료된 부분에 문제가 없으면 임시 사용을 승인할 수 있다는 맞죠. 기간은 2년 플러스 연장입니다. 1년 X요. 맞는 것은 앞쪽에 2번이 답이었습니다. 7번 문제요. 건축법에 규정된 각종 신고에 대한 내용이다. 틀린 것은 동그라미 1번. 도시군계획시설이나 도시군계획시설 예정지가 아닌 곳에서 재복구, 전람회, 공사용 가설건축물을 축조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신고해야 된다. 국어도 이게 잘못 오해할 수 있겠군요. 아무튼 뭐 그 법조문이 이렇습니다. 동그라미 1번요. 도시군계획시설이나 도시군계획시설 예정지가 아닌 곳에서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튼 뭐 국어는 어쩔 수 없죠. 그거는 문맥을 보면서 하셔야지. 국어가 쓰는 우리는 편하지만 또 처음 배우는 사람들 또 아주 엄밀하게 따져보면은 그걸 복잡하게 써야 그 이러저러한 문제를 막을 수가 있죠. 지금 7번 문제 동그라미 1번인데요. 다들 그냥 편히 읽으시는데 저만 이랬을 수도 있고 그럴 수가 있죠. A나 B가 아닌 곳에서 자 이것을요. A나 B가 아닌 곳에서로 읽을 수도 있는 거고요. 또 달리 보면 A나 B가 아닌 곳에서 읽을 수도 있는 거죠. 뭐 국어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갖고 이것을 엄밀하게 할 거면은 A가 아닌 곳, 만약에 이제 뭐 이걸 이제 노란색으로 간다면요. A나 B가 아닌 곳에서 가는 것을 얘기하려면 A가 아닌 곳,
또는 B가 아닌 곳 이렇게 하면 되겠죠. 아무튼 그렇게 되는 거죠. 지금은 이 노란색을 얘기하는 거죠. 노란색이요. A나 B가 아닌 곳에서 도시군계획설 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송강원의 집 한강공원부지나 도로 만들기로 결정한 땅 예정지 그런 쪽이 아닌 곳에서 이걸 얘기하는 거지. 시설 부지와 예정지가 아닌 곳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니었습니다. 아무튼 법조문대로 지금 써져 있는 문장이에요. 그러니까 시설 부지나 예정지가 아닌 곳에서 제북구, 그러니까 전람회 공사용 가설건축물 축조하고자 할 때 미리 신고한다. 맞죠? 신고 대상 가설건축물 시설 부지나 예정지에서는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2번 2m 넘는 담장을 축조하고자 할 때 미리 신고해야 된다. 폴짝 조여서 2m 사생활 보호를 위한 거죠. 246830은 신고해야 되는 공작물 맞습니다. 동그라미 3번이요. 건축물, 허가대상 가설건축물, 건축공사에 착수하고자 할 때 미리 신고한다. 건축 절차 중에 착공신고 있습니다. 맞고요. 4번 건축물 철거한 때에는 10월 이내에 신고한다. X요. 철거는 내가 뜻을 갖고 철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철거하기 전에 미리 신고를 해야 됩니다. 철거 예정일 7일 전까지 신고하는 거고요. 5번 건축물이 멸실되었으면 멸실은 내 뜻이 아니죠. 지역에 큰 화재라든지 아니면 홍수라든지 그런 걸로 떠내려간 겁니다. 그러면은 30일 이내 신고한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7번 문제에서도 이제 그 한두 번 나왔으니까요. 동그라미 3번. 그러니까 철거와 동그라미 5번. 멸실이 있는데요. 철거는 내 뜻을 갖고 하니까 철거하기 전에 며칠 전에요. 7일 전에요. 멸실은 어디 놀러 갔다 왔더니 큰 비가 내렸고 우리 집이 없어졌네요. 우리 집 없어졌네? 신고하러 가야지. 그럴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냐고요. 그 자리에 앉아서 아이고부터 하죠. 아이고 세 글자 며칠 내에요. 30일 후에 멸실 후 30일 내에 신고해야 된다가 되죠. 그러니까 7번 문제 그러니까 틀린 것은 답 4번입니다. 철거 예정일 7일 전까지 신고. 8번 문제요. 특별건축구역에 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있습니다. 특별건축구역 디자인 자유구역 이렇게 부르는 거죠. 멋지게 지어보자 라고 하는 겁니다. 먼저 기본 설명을 보고 가시면 해설의 첫 번째 동그라미 특별건축구역이란 조화롭고 창의적인 건축물 건축을 통해서 도시경관의 창출, 건설기술 수준 향상, 건축 관련 제도 개선을 도모하기 위해서 이 법 또는 관계법령에 따라 일부 규정을 적용하지 않거나 완화 또는 통합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국토부 장관, 시도지사가 특별히 지정하는 구역을 말한다. 멋지게 지어보자 그런 것입니다. 그 정도를 깔고 내용을 보도록 하시죠. 8번 문제 옳은 것은 동그라미 1번 도시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에는 특별건축구역을 지정할 수 없다. X요. 정비구역 새로 개발하는 곳이죠. 개발하는데 멋지게 지어보자. 충분히 가능한 겁니다. 동그라미 2번 개발제한구역법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에는 특별건축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있다. X요. 개발, 제한, 구역이요. 개발하지 마라고 돼 있잖아요. 개발하지 마라고 돼 있는데 거기다가 멋지게 지어보자. 말이 안 맞는 거고요. 동그라미 3번 특별건축구역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한다. 시장군수구청장 X요. 국토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지정을 합니다. 건축법에 이러저러한 규정을 완화 적용한다고요. 아까 그 해설에 첫 번째 동그라미에 셋째 줄이요. 건축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하지 않거나 완화 적용하거나 통합하여 적용한다고 돼 있죠. 아주 그러니까 큰 건이죠. 건축법 안전이 중요한데 그중에 어떤 규정들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한 거니까 큰일입니다. 큰 사안이니까 국토부 장관, 시도지사가 지정한다. 4번 특별건축구역에서는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른 건축물에 대한 미술장식 관련 규정을 개별 건축물마다 적용하지 않고 특별건축구역 전부 일부를 대상으로 통합하여 적용할 수 있다. 아까 적용하지 않는다, 완화 적용한다, 통합 적용한다. 그 통합 적용이 아니고요. 4번 맞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어느 건물 가다 보면요. 건물 앞에 지나가다 보면 무슨 돌덩이 2개를 쌓아놨어요. 이게 뭐래? 미술장식이래요. 그러니까 누가 쇠판떼기 2개를 용접해놨어요. 이게 뭐래? 미술장식이래요. 건물 하나마다 요만한 것 조금씩 하지 말고 특별건축구역 그 전체를 대상으로 개별 건축물마다 미술장식하는 걸 적용하지 않고
크게 모아서 큰 멋진 조형물을 하나 만들자. 좋은 일이죠. 4번 맞습니다. 5번 특별건축구역을 정하는 경우 국토계획법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이 있은 것으로 본다. 멋지게 해보자는 건 좋은 거죠. 그렇지만 그러니까 건축법에서 건축 기술에 대한 법에서 대한민국 땅을 관리하는 국토계획법의 용도지역까지를 바꾸는 건 안 된다고요. 해설 보시면 해설의 동그라미 5번 특별건축구역을 정하거나 변경한 경우 국토계획법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도시군관리계획 사항 가운데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지정 변경은 제외한다. 당연히 입지규제, 최소구역도 제외될 거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몇 가지들은 같이 처리할 수 있지만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그것까지 손대는 건 아니다. 그런 뜻입니다. 맞는 것은 4번입니다. 건축 절차는 좀 이렇게 그 사안사항들이 어떤 딱 어떤 사안을 놓고 우리가 쉽게 좀 그려보거나 대상을 떠올려 볼 수 있는 그 건축법의 장점보다는 이렇게 절차로 쭉 이어지는 거니까 좀 이렇게 먼 얘기가 됩니다. 행정 절차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좀 어렵게 느껴지시죠. 그리고 또 다행히 건축 절차는 우리 시험의 주된 초점이 아니니까 법 규정도 적고 시험에도 많이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자, 고생하셨고 잠깐 쉬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장 4장 건축법 강론 내용을 보도록 하시죠. 수고하셨습니다.